그 8일편 제16장의 신춘하자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돼가지고요. 마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문장풀이부터 오고요. 16장의 문장풀이부터 오고 17장의 신춘하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이 이제 간단해요. 어렵지 않은데 먼저 읽어보면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활쏘기는 관역굵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또는 주장하다고 했는데 주로하다 또는 주력하다 뭐 이렇게 풀이하신 분도 계세요. 주력하지 않으면 힘이 같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니 옛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풀이됐네요. 뭐 원문을 가지고 풀이해도 뭐 거기서 끝내냐 거기일 거예요. 자, 공자가 활쏘기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있죠. 앞에서 몇 장이더라? 7장인가요? 7장 한번 일단 우리 선생님이 뭐 안 가도 제가 7장 찾았어요. 7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으나 다투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활쏘기일 것이다. 읍하며 겸손히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술을 마시니 그 다툼이 군자답다. 뭐 이렇게 이 앞에 문장에서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내리와 같은 활쏘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네요. 공자는 이 활쏘기를 갖다가요 수양법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수양 몸을 수양. 근데 수양한다는 것이 닦을 숫자에다가요 기를 양자 수양인데요. 이 몸과 마음을 다 닦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양한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을 닦는 것도 수양이에요. 그냥 수신의 일종이죠. 이렇게 수양이 곧 수신과 관련되어 있는데 몸을 닦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주로 이제 활쏘기나 말타기로 활쏘기나 말 타는 것으로요. 말 타는 것으로 수신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계와 관련된 거죠. 유계가 앞, 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말모르자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수 이거 쓰기 시작했더니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쓰기 싫은데 오고 쓰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쓰고 있구만. 계속 해왔으니까 쓸까 말까 주저하다가 써야겠구나 하면서 쓰는데 흔쾌히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 이렇게 엉망으로 써놨네요. 관음상자와 뭐 그런 예법이 발구냐. 그 다음에 풍류를 알아야 돼요. 그런자는 북창사무 뭐 이런 데도 건문구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활쏘기 오고 말모르자예요. 이게 말모르자예요. 어거르자 말모르자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글 잘 써야 되느냐 셈을 잘해야 되냐 뭐 이것이 유계인데 그 유계 가운데 활쏘고 말모르는 것이 바로 이게 수신의 한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활쏘기에 관련된 글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 자활 작게서 말씀 사 부죽피는 이 안일불자가 우리말에서는 이게 안일불이라는 글자인데 우리말에서 고구마돼서 불으로 비키는데 어떨 때 되냐면은 뒤에 나오는 말이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일 때예요. 이 글자 뒤에 나오는 글자의 초성 첫 번째 자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음이 디귿이나 지읒일 때인데 그러니까 디귿으로 쓰이는 글자가 움직일 동자 같은 경우인데 동이라는 게 디귿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합쳐 쓰이면은 부동이 되는 거예요. 불동이 아니고 부동자세. 자, 이거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도 많이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나와. 요즘에도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보면은 공무원 시험 때 보면은 이게 불로 익히냐 부로 익히냐를 놓고 시험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글자에 만약에 이 글자 뒤에 이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의 음이 동이란 말에 동에 디귿이 달라붙으면은 부로 익혀요. 부. 그래서 이걸 불동이라고 하지 않고 부동으로 읽은 게 또는 지읒자 같은 경우가 쓰인다는 발을정자 같은 경우죠. 그래서 부정행위일 때 이렇게 불정행위하지 않고
이때는 불호익히면서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외적인 것이 한 글자가 있어. 예외적인 글자가. 디귿과 지읒만 불호익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있죠. 디귿과 지읒이 아닌데도 불호익힌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 글자가 합쳐질 때예요. 이렇게 쓸 때는 이게 불실로 익히기도 하고 부실로 익히기도 하고 두 개. 불실도 익혀. 물론 불실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부실. 몸이 부실하다 할 때 쓰이는 때 몸이 불실하니까 부실하다. 또 불실 때는 뭐 어디다 쓰는데 불실 기재를 했다. 똑같은 글자인데 어떨 때는 불실, 어떨 때는 부실인데 이게 열매실자니까 시옷자니까 디귿과 지읒에 포함되지 않는데 불호도 익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의적인 거예요. 예의적인.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불호 익히는다. 디귿이나 지읒은 다 불호 익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니불자 뒤에 조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자 지읒자니까 이게 뭘로 익혀야 된다? 불호 익혀야 되죠? 그래서 부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 또 나왔어요. 부동 해가지고 한 가지 동자가 달라붙는데 동자도 디귿과 해가 됐으니 이거 뭘로 익혀야 된다? 불로 익혀야 되죠. 그래서 두 개 다 불이 아니고 불로 익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주, 부동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사 부주피는 했는데 이게 솔사자고 부주는 아까 하면서 주자가 주인 주자라고 보이지만 이 주인 주자가 주로 하다, 주로 또는 또는 주력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주장하다고 했다가 요즘엔 또 교정을 보면서 주로로 바꿨어요. 우리 선생님도 주로로 바꿔서 써놔도 되고요. 풀이연사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사 쏘기는 했는데요. 주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 주로 오지 않는다면 피를 주로 오지 않는데 피가 가죽 피자가 가죽으로 만든 관역을 뜻하기 위해요. 관역. 이게 가죽이란 뜻도 있지만 가죽으로 만든 관역을 뜻하기도 하는데 관역이 원말이 뭐냐면 깰관자에 가죽이 없자예요. 원래 가죽을 꿰뚫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나온 말이 관역이에요. 지금 관역에서 나온 말이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꿰뚫을 관자에다가 가죽이 있자인데 가죽을 꿰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관역은 가죽, 결국 가죽을 꿰뚫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꿰뚫다. 그러면 사 솔사자예요. 사 부주 그러면 관역을 꿰뚫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활쏘기는 이 피가 관역이고 관역이 가죽을 꿰뚫다는 뜻인데 가죽을 꿰뚫는 걸 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유가 뒤에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 그러냐? 위는 하다, 할 위자, 될 위자, 삼다,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게 때문이다로 풀이돼야 돼요. 뭐뭐 때문이에요. 힘 때문인데 힘 때문인데요. 그 힘이 어떻기 때문이냐면은 부동과라고 있어요. 부동과. 한 가지 동자에다가 조목가자가 등급을 뜻하게 돼요. 조목저고 따지면서 등급에 따라서 따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동자의 조목과 동과는 같은 한 가지 등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힘이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 있고 덩치가 작은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이 공자가 특히나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구척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구척이 넘으면 2m가 넘어가거든요. 아버지도 무관이었어요. 무관. 숙량을 무관이고 공자도 아버지 따라서 이게 공자가 한 육아의 태도가 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도 실언섭하는 신이 남들 보기에 당당했던 거예요. 최고가 당당해가지고 최고가 당당하면 사람들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덩치 작은 사람이 당선된 건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안 그래요. 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체가 작으면 리더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근데 공자가 한 학문의 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덩치조차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덩치가 크면 힘도 셌을 텐데 그 힘으로써 활쏘기가 겨루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활쏘기는 관역 뜯기를 주로 하지 않는 건 뭐뭐 때문이다. 힘이
같은 한 가지의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니 그것이 옛날의 방도이다 이거예요. 방법이다 이거죠. 고지도. 그러니까 힘이 강조가 되면 힘을 줄여오는 세상 뭐 뚫냐 안 뚫냐 뭐 중요면 기술이 무시되는 상황 뿌리는 기술이 무시되는 상황이야. 힘을 기준으로 삼아 뿌리면은 기술은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 해가지고 사람을 치면 이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학생 씨름 선수고 대학교 씨름 선수가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씨름을 아주 기술이 좋은 학생이 있어. 근데 대학교 덩치 큰 사람 붙으면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지게 돼 있어. 힘이 딸리면은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활쏘기를 사냥을 하기 위한 활쏘기가 아니라 수양을 하기 위한 거잖아. 수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 없는 거지. 활을 통해서 수양을 하기 때문에 맞추는 데 초점이 있지 막 관역을 꿰뚫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너무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일편 제17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맨 먼저 나온 어이가 아니 이제 어이라니 한자가 갈 것자죠. 신출 한자가요. 문장이 이렇게 모든 문장이 이렇게 짧았으면 좋겠네. 금방 끝내서. 8일편 제17장의 신출 한자가 390번째 갈것자네. 문자가 문안을 담고 있는데 가는 건데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가다. 가래 기본형이 가다는요. 가다인데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옛날 이 한자는 청동기 시대 때 은나라시에서 쓰인 건 농경시대가 막 시작된간 농경사회에서 일하러 나가는 상황이에요. 일하는 어디서? 집에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가다라는 의미가 그 당시 문화로 쳐봤을 때 어디를 가. 근데 그 가는 행위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농경시대가 농사지로 바깥으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야 돼. 어디로부터? 주거지 입구로부터. 우리가 가는 것과 가는 걸 달리 나가다 뭐 이런 식으로인데 그럼 나는 뭐야? 나다죠 나다. 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날출자잖아요. 날출자. 날출자도 사실은 옛날 글자를 보면 여기 갈 것자가 옛날 것자가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발이요 발. 사람 대신에 발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날출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사람으로 표현했고 이건 좀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날출자는. 근데 여기 네모난 형태는 주거지 입구를 나타냈다고 봐야 돼. 주거지 입구. 그냥 사람이 입이 아니고 주거지 입구. 근데 호재로 오면서 여기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반드. 그리고 네모난 형태예요. 네모난 형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모난 형태가 이렇게요. 이 형태로도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할 강자 이렇게도 쓰지만은요. 강할 강자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요. 골령포 권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비록 숫자도 어떻게 돼요? 비록 숫자도 이렇게 쓰기도 오지만은 이렇게 쓰기도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여기 네모난 형태가 여기 사사사 형태처럼 여기 네모난 형태가 이게 사사처럼 여기 네모난 형태가 이게 사사처럼인데 다 같은 글자잖아요. 같은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네모난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데 그 형태를 이거 붙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근데 요 글자가 원래는 네모난 형태고 이건 주거지 입구예요. 날출자가 주거지 입구로 발이 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주거지 입구에서 사람이 나가는 걸 갖다 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주거지 입구로부터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표현했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사람이 주거지 입구로 발이 나갔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자형이 근문에 보면 여기 발을 하나 더 추가한 자형도 있어. 갈 글자에 옛날 글자를 보면은
밑에다 발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 오늘날 그 글자로 획으로 정형화시키지 않았지만은 밑에 발을 갖다 추가시킨 글자도 있다니까 옛날 글자. 이게 발의 동작과 관련된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작 발을 갖다 펴는 글자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날출자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갈것자예요. 가고 오고 거리에 뭐 할 때 쓰이는 갔다 왔다 뭐 할 때 쓰이는 거리의 것자죠. 과거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조의 도움 중에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닌데요. 바로 이 글자가 있네요. 이 글자가 이제 보이시자가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보이시자가 달라붙었죠. 보이시자는 달라붙으면 뜻이 못 관련된다. 제사와 관련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제사와 관련돼야 되는데 제탁에서 나온 글자란 말이에요. 제사를 이 보이시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유독 쓰임이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뭐이냐면은 복이요, 복. 왜 그러냐? 제사를 지낸 이유가 후손으로 복을 빌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오른쪽에 음역글자예요. 복자라든지 이 복지자라든지 또는 뭐 복조자라든지 뭐 복기자라든지 다 오른쪽에 글자는 다 음역글자예요. 기뿌리자가 음역하면서 복기자이기 때문에요. 또는 뭐 상사로상자도 복상자라고도 하죠. 이렇게요. 전부 다 뜻이 복이에요. 자, 전부 다 뜻이 복인데 복을 갖다가 반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복이 오려면 어떻게 재앙을 떨쳐내야 돼. 나한테 복이 오려면 재앙을 떨쳐 없애야 된다니까요. 자, 요 글자가 지금 갖고 있는 뜻이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떨어 없앨 거라고 돼 있잖아요. 떨어 없앨 거가 재앙을 떨어 없애고 복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거는 건데 제사를 지내면서 재앙을 떨어 없애고 복을 비는 상황 관련돼서 떨어 없앨 거죠. 떨어 없앨 거. 나쁜 걸 떨쳐내고 복이 오기를 비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복이지만 옆집에 왼수가 살면 옆집에는 뭘 빌어야 돼요? 재앙을 빌어야 되죠. 그래서 반대금 재앙화자도 있어요. 재앙화자도. 재앙화자. 이거 입비서를 괴자가 음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 없앨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는 어떤 어휘 속에 표현인데 저 옛날 용각산 있어요.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 어떤 약자냐면은 지인의 거담제예요. 거담제일 때 쓰는 거자가 바로 이제 담자는 가래담자예요. 가래담자. 가래를 떨어 없앤다 이거예요. 가래담자. 예. 말씀을 자에다가 불건연자 달면 이게 또 담이잖아요. 이게 또 여기서도 이게 담이요. 병인 사람들이 기관지에 끼는 병과 관련된 가래담자. 거담제 할 때 쓰이는 거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그 다음에 입성자 기역 리을 비읍이 상황에 따라서 잘 달라붙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다 입성자 비읍이 달라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거나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 거에다가 입성자 입자가 들어서 겁이 돼요. 겁이 되는데 위협할 겁자 힘력으로 완력으로 위협한다 이거예요. 위협할 겁자. 위협한다는 게 좋지 않은 뜻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의미의 말 겁탈하다 뭘 때 쓰는 겁자가 바로지. 근데 이 글자가 겁탈이라 할 때 위협하다는 뜻 외에 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겁은 뭐냐면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에서 아주 무궁한 시간을 뜻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다가 길경자를 붙이면 영겁이 되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 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사방 15m의 돌덩어리가 있으면은 15m면 40m 정도 되는 돌덩어리예요. 사방. 이 비단 천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쓸어 달아지는 시간. 그 시간이 겁이야. 겁의 시간. 불가에서
이게 오랜 시간을 뜻한 말로 써먹는데 그 글자를 나타내서 이 글자를 갖다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을 뜻한 말이 겁이라는 칼파라고 원래는 인도 말은 그렇게 쓰는데 겁파 한자로는 겁파예요. 그 줄여서 이제 겁이라고 하는데 그걸 중국 사람들 외국 많이 들으면 다 한자로 바꾼단 말이에요. 고대의 인도에서 이 오랜 시간을 뜻하는 말이 칼파라는 말을 겁파라고 바꾸고 겁파의 그 겁을 이제 우리가 갖다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겁, 억겁 할 때 쓰는 겁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겁할 겁자고요. 겁낼 겁자. 겁낼 겁자고 비겁하다 뭐 할 때 쓰는 겁자야. 식겁, 겁을 먹었어요. 식겁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야. 겁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도 또 기억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기역자가 히읗자로 아음인 기역자가 히읗자로 잘 바뀌잖아요. 그래서 겁이 뭐냐면 합이 될 수도 있고 합이 바뀌어서 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합이야. 합. 겁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까지 왔어요. 그런 명자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고 덮을합자예요. 덮을합자고 이게 문장 가운데서는 이게 합을 어찌 하자에다가 아니 물자를 두 글자를 줄여서 쓰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아니할 합이라고 돼요. 어찌 하자에다 아니 물자를 써가지고 어찌 아니할 합인데 우리가 그냥 한자만 배워 우리 말 속에서 쓰이지는 어휘만 신경 쓴다고 치면 안 해도 되는데 저 문장 공부하잖아. 그리고 이 글자를 알아야 사실은 또 이 글자를 통해서 덮을개자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덮을개자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합자가 이번에는 비읍자 떨어지고 여기서 없다가 달라붙었는데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기역음으로 갔는데 몸이 약간 먹혀서 개까지 왔어요. 풀로 풀이 달라붙어가지고 풀로 덮는 덮을개자. 오늘날 이제 덮을개자 이 글자를 쓰죠. 그리고 이곳에 문장에서 어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불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개연성이 있다 뭐 할 때서요. 뭐 개세지게 뭐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뭐 제주 뭐 이런 걸 할 때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 위에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네요. 네,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게 거가 겁이 됐는데요. 겁이 됐는데 이번에는 겁이 법이 됐어요. 그러면 기역자가 비읍자로 바뀌었잖아요. 기역자하고 비읍자가 유사적인 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방법. 같은 무성음이다 같은 파이름이야. 발음 방법이 똑같아. 예, 음의 변화 가운데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같으면 변화가 잘 일어난다고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같은 무성음이다가 같은 파열음이다 보니까 기읍과 비읍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겁이 법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삼수변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원래 본자는 저 뭐죠? 아이고 가만히 있어. 그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해태치자가 생각이 안 나지. 해태치자는까지는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 또 도움을 주셨네. 아니 오랫동안 이 글자 보면은 옛날에 생각나는데 옛날에 저 경희대 교수가 갑자기 누가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경희대 교수래. 법대 교수래요. 또 어찌 전화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가 그 신입생들 법대 들어온 신입생이 한 해에 250명씩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법전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전에 한자만 들으니 수업이 진행이 안 된대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법전을 놓고 배우는데 법전에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왜 한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자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좋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법대 대강당에다가 그 250명을 싹 집어넣고 물론 개석은 애들도 있었겠지만 그 저를 불러놓고 이제 저 소개하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법대니까 법법자 가지고 설명했는데 2시간 강의였거든요. 법법자 하나 가지고 2시간 강의했어.
그 교수가 저를 소개해놓고 잠깐 이제 제 양력을 물어보더라고. 만나자마자 그냥. 근데 이렇게 한자기 진행해서 뭐 강의 올 때 소개오고 불안했는지 잠깐 나가려고 하다가 뭐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앉아 있었어. 근데 안 나가고 2시간 동안 앉아서 그 교수도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니까요. 법법자 한 글자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숨어있는지 몰랐다고. 근데 이 법법자가 원래는 요글자까지 포함돼서 쓰였던 글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던 글자 이렇게. 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였던 글자. 근데 오늘날 이 글자가 빠졌어요. 해태치자가 달라붙은 이유는 해태가 상상 속의 동물인데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달려들어서 내쫓는다는 그런 짐승이에요. 상상 속의 짐승. 그래서 대법원 이런 데 가면 해태상들이 서 있어요. 옛날 대법원에도 해태상이 서 있었는데 해태상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법원의 관계자들이 자꾸 법에 조촉이 돼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태가 자기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 행동을 한다고 봤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해태는 법과 관련돼서 상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 글자는 이 글자가 달라붙었는데 호들하면서 글자가 복잡하면 빠지고요. 30몇만 가지고도 법을 나타내는데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30의 물 숫자가 바뀐 글자 아니야? 무료색성. 무료색성이 법이 시행될 때 무료색성과 같은 의미를 지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30이 달라붙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도 준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매 준자가 의미 역할을 하면서 원래 이게 30인데 오늘날 우리에서 이렇게 이것도 법도 준자도 내년 법법자 같은데 이것도 세매 준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연에서 법이에요 지금. 요 글자도 내년 30연에서 법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물 관련돼서 법의 의미가 있는데 물의 속성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항상 어떻게 돼요? 평행을 유지해요. 수평. 물은 어디다 갖다 놓는데 수평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 쪽에 물을 갖다가 평형수라는 물을 집어있는데 평형수 물을 집어오면은 배가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데 물은 반드시 수평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더니 다시 원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뒤집어지려면 이 뱃속에 평형수를 갖다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옛날 세월호가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물이 아니고 거기다가 막 철근 실어놓고 뭐 차 같은 거 실어놓고 그러니까 야들이 평형을 유지가 못하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냥 엎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짐을 안 싣고 물을 실었으면은 다시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물이 수평을 만들어주니까 배도 수평이 되는 복원력이 생겨가지고 수평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평이라는 것도 평등과 관련돼서 법은 평등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물은 위에서 항상 아래로 흐르잖아. 그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 순리에 따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래를 향하는 거. 모든 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모이잖아요. 바다로 물이 모이는 건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은 빈 곳부터 채워. 비어있는 곳부터.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 될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법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강제력이 있어야 돼.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물이 오늘날 최고 강하다는 것이 뭐예요? 강한 물질이 다이아몬드가 최고 강하다는 물질이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강한데 그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뭐이다? 물이요. 물. 그렇죠. 물을 갖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그런 압력을 집어내서 수압이 생기죠. 그 수압으로 자르는 거예요. 물로 자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저 높은 산에 가면 발등을 산에 발등을 하는데 바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낙낙장소. 바위만 있어. 근데 소나무가 자라. 야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지. 뿌리 속에 물 때문에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 때문에. 뿌리가 물을 먹고 그 물이
팽창을 시켜주면서 바위에 균열을 만들어줘서 계속 뿌리가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속성, 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있는 물을 붙여서 법불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시간 동안 이거 강의했다니까요. 한 글자 가지고. 법대 교수도 깜짝 놀라가지고 법자가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었냐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거 예전에도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만 뭐 얘기만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범랑법자예요. 범랑절. 범랑법자예요. 구슬옥자. 범랑그릇. 자 이런 데서 다시 음역화를 하기도 하는 글자가. 자 법부자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갈것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미 약속된 시간이요. 이게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뒷반 또 수업이 있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안 글자 뭐 이런 글자 중형 글자들이 쭉 이어지는 것만. 저 중국 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거 해야 된다. 너이자 있잖아요. 너이자. 네. 너이자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거 설명해. 너이.